네, 오늘은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전문가이신 LIG 넥스원의 김학기 수석님을 모시고 국방산업과 리틀 PM에 대한 말토발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오늘 주제를 이끌어가 주실 LIG 넥스원의 김학기 수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LIG 넥스원의 김학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이쪽부터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JJ 이노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저는 플랜트 산업과 플랜트 엔지니어링과 플랜트 IT 또는 가상현실을 적용한 4차 산업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번에 지원하게 된 정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현대건설에서 PM을 기반으로 해서 오랫동안 실무를 경험해오고 있는 이순일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영업을 하고 있는 심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국방산업과 리틀 PM에 대한 좀 말토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LIG 넥스원의 김학기 수석님으로부터 방산산업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PM하고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방사업은 실제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부분과 획득과 도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하고 있는 부분이 국방 무기체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기본이 되는 그런 연구개발 사업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제와 함께 저희가 얘기 나누고자 하는 국방사업의 PM과 그 관련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방사업은 단독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그런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가 돼서 다만 소비자가 국가인 것이고 국가에 그런 무기체계를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국내에 나와 있는 기계와 전자산업과 함께 같이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 패널들 중에서 이 국방산업과 관련된 어떤 연계 사업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업을 해본 경험이 건설에서는 그 FED 사업으로 해서 주로 이제 포스코 건설도 공항공사라든지 각종 군사시설 이런 부분은 한 적이 이 EMP 방호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건설 쪽에서 그 부분도 국방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지.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이런 IT 기업에서도 굉장히 정밀 부품에 대한 부분을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뭐 수석님하고 또 대표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질문이 있는데 오늘 국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건설이면서 IT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런 플랜트도 있겠다. 그래서 국방 연구를 하시게 되시면은 R&D 시설은 어떻게 건설을 하며 그다음에 그 시제품도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시설물을 그 공장 플랜트는 어떻게 건설을 하며 시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은 어떻게 건설을 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게 건설하는지 그걸 PM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얼마 전에 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민가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격을 시키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안전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하거나 이런 곳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도서 지역에 그렇게 뭐 1970년대부터 이미 그런 시험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품 쪽 말씀을 하셨는데 부품 쪽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품을 100% 다 국산화해서 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국산화가 좋은 게 아니고요. 장비의 국산화가 필요한 것이지 부품의 국산화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핵심적인 일테면 선진국에서 팔지 않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품은 엑스포트 라이센스가 안 나옵니다. 미 정부에서도 팔지 않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부품을 우리가 민간 그 업체와 함께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LIG 넥스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예. PM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의 지원 체계라든지 뭐 PM을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과정은 어떤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일반적인 PM과는 틀리게 국방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수주하는 부분부터 연구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양산을 하는 부분까지 많은 부분의 PM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라는 제도를 LIG 넥스원만의 그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 과정에는 SPMP와 MPMP, 즉 시니어 PMP와 마스터 PMP라는 두 가지 과정을 두고요. 연구개발 경력이 10년 이상 된 연구원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서 회사에서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의 그 역량을 개발하고 또 향상을 시키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시면 예. 앞으로 우리가 PM 대중화를 위한 리틀 PM 미래 역량들을 잘 PM 마인드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양성을 시킨다는 관점이 있을 예, 때 예. 생각하면 국방 쪽에서 이렇게 해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청소년 리틀을 통해서 리틀 PM으로 그렇게 미리 체질적으로 습득을 해내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있어서 그렇게 육성을 시킨다면 저희 같은 국방 분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체계를 갖춘 사람들을 육성하는 데는 지금과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리틀 PM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자원이 효율적으로 인력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건설에서는 이렇게 PM 분야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또 PM에 대한 어떤 뭐 정책적인 지원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포스코 건설은 업계 최초로 PMPM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사가 공유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시저스 매뉴얼을 해서 공유를 했고 또 한 7년 전부터 GPM 글로벌 PM 매니지먼트 과정을 둬서 전문 시니어 매니저들을 국제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런 인증제도 이제 GPM 제도를 가지고 있고 GPM 서티를 주고 그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겸해서 이제 방산 산업의 이런 PM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제 제언의 형태로 수석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건 어떤 특수한 분야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는 있는데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 부족한 현황이에요. 국방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이끌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모든 사고의 체계 자체가 PM의 그런 사고의 기초를 한다면 좀 더 훌륭한 인재들이 조기에 육성되리라 판단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술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국제적으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인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국방산업과 리틀 PM에 대한 발전 과정 또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과 또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수석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오늘의 말투발 축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